입 밖으로 꺼내면 절대 안 되는 말. 얼마 전에 직장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팀원들이 어떻게 말하고 반응하는지 보면서 말 한마디가 사람과 분위기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죠. 이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오늘은 입 밖으로 꺼내면 절대 안 되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말은 정말 강력한 도구예요.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그 말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하루를 좋게 하거나 나쁘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때론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주 하는 불평, 잔소리, 뒷담화, 누군가의 사생활을 함부로 말하는 것, 비밀을 지키지 않는 것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돼요. 이런 말들이 어떻게 관계를 망치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깨트릴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싶어요. 목표는 이런 말들을 그냥 피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서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가 좀 더 의미 있고 건설적이 되게 만들려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면 절대 안 되는 말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더 나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말 한마디로 세상을 좀 더 밝고 긍정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불평이나 불만을 말하지 않는다. 얼마 전에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도서관에서 한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에는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걸 읽고 나니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꼈죠. 우리는 가끔 작은 불편함에도 불평을 하곤 해요. 사실 이런 습관이 우리 마음과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자주 불평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많아져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대요. 게다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되면 뇌의 회로까지 바뀌어서 결국은 우리 생각 자체가 부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우리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에 대해 예전 인도의 영적 지도자 라마크리슈나는 언어는 마음을 통제하는 수단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말이나 행동이 부정적일 때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고 봤죠. 그래서 항상 자신의 말을 절제하고 침묵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으라고 권했어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런 생각을 지지해요.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나틴 셀리그먼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할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점들을 연구했어요.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킨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불평과 불만을 줄이고 조금 더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도 훨씬 더 행복해질 거예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항상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 보세요. 어떤 차이를 느낄 수 있을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생활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요즘 정보 공유가 정말 쉬워졌죠? 얼마 전에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사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매일 쓰는 소셜 미디어나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을 통해서 일상을 나누는 것은 정말 편리하지만 사실 이런 습관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정보를 너무 많이 공개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되고, 그래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사생활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자신감이 더 높고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해요.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기 자신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또 사생활을 잘 지키는 것이 인간 관계에서도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부분을 존중할 때 그 관계는 더 깊고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친밀감이 생기니까요. 예전에 장 자크 루소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는 사생활을 자유의 보루라고 불렀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을 잘 지킬 때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믿었죠. 그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해요. 우리가 스스로를 잘 보호하면 진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정보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사생활이 쉽게 침해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생활을 어떻게 지키고 존중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신중하게 자신의 정보를 관리한다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여정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세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얼마 전에 카페에서 책을 읽다가 뭔가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 책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말하는지, 그 말이 어떻게 각자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었어요. 특히 잔소리에 대한 부분이 인상 깊었죠. 이야기를 나누듯이 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가끔씩 잔소리를 하게 되고 또 듣기도 하잖아요. 잔소리는 보통 좋은 의도로 시작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심지어 관계를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잔소리는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일종의 시도로 볼 수 있는데 이런 행동은 사람들이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어요. 그 결과 서로 간의 스트레스만 증가시키고 결국은 갈등의 원인이 되죠. 불교에서는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올바른 언어 사용을 권장해요. 불필요한 말이나 상대방을 해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는 잔소리를 포함해서요.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서로의 관계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요. 심리학자 다니엘 고먼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부정적인 감정이 얼마나 쉽게 전염될 수 있는지 설명하면서 잔소리가 갖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경고했죠. 사실 잔소리를 들으면 그 순간 우리의 기분이 어떻게 내려가는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잔소리를 줄이는 건 우리 모두에게 좋아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필요한 조언이나 피드백을 주되 그 방식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방향이어야 해요.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말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잔소리 대신에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말을 더 많이 나누면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서로의 관계도 더욱 깊어지고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번째로, 뒷담화는 피한다. 얼마 전에 카페에서 한 연구 결과를 읽고 있었어요. 그 연구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뒷담화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이런 상황에 빠지는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뒷담화는 가끔 재미있을 수 있지만 사실 꽤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잠깐의 재미가 결국에는 불신이나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심리학자들 말로는 뒷담화가 그룹 내에서 편을 가르고 사람들 사이에 소외감을 조성한다고 해요. 이런 분위기는 결국에는 집단 전체의 화합을 해칠 수 있어요. 플라톤도 이런 주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는 불필요한 말은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항상 유익하고 진실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사실, 뒷담화는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죠. 현대의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해요. 예를 들어, 일터에서 뒷담화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이런 습관은 직장 내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뒷담화를 피하는 방법을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첫째, 대화할 때는 그 내용이 건설적인지, 상대방을 존중하는지 항상 생각해 보세요. 둘째,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하세요. 셋째, 문제가 있다면 가능한 그 사람과 직접 해결하려고 시도하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항상 생각하면서 자기 반성을 실천하세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섯 번째로, 타인의 비밀을 지킨다. 지난주에 한 강연에 참석했었는데요. 강사님이 비밀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비밀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과도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어요. 우리 모두 가끔은 누군가의 비밀을 듣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 비밀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정말 중요해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높은 신뢰를 받는다고 해요. 누군가 우리에게 비밀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동양의 불교와 힌두교에서는 타인의 비밀을 지키는 것을 도덕적인 행위로 봐요. 이런 행위는 개인의 카르마를 좋게 하고 사회 전체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죠. 현대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해요. 비밀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아 존중감이 더 높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리더십 역할에서도 더 잘한다고 하니 비밀을 지키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비밀을 지킬 때 중요한 몇 가지 점이 있어요. 첫째, 자신과 타인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해요. 민감한 정보는 굳이 공유할 필요가 없죠. 둘째,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어요. 셋째, 비밀을 맡은 것은 큰 책임이에요. 이를 소중히 다루는 것이 중요하죠. 비밀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존중받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서로를 더 신뢰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얼마 전에 직장에서 한 팀 미팅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말하는지,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실수로라도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말을 조심해야 해요. 입 밖으로 꺼내면 절대 안 되는 말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불평을 하지 않기, 사생활에 대해 말하지 않기, 잔소리를 자제하기, 뒷담화를 피하기, 그리고 남의 비밀을 지키기 등 5가지를 다뤘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 존중과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는 우리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쳐요. 누군가의 비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신뢰를 쌓는 일이고, 불필요한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내면을 평화롭게 해요. 잔소리를 줄이면 우리의 우정도 깊어지고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가 더 존중받고 사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매일 우리가 선택하는 말들이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니까요.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공감하며
존중하는 말을 선택하면 우리 모두가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영향이 긍정적이길 바라면서 말을 선택하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 모두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입 밖으로 꺼내면 절대 안 되는 말. 얼마 전에 직장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팀원들이 어떻게 말하고 반응하는지 보면서 말 한마디가 사람과 분위기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죠. 이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오늘은 입 밖으로 꺼내면 절대 안 되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말은 정말 강력한 도구예요.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그 말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하루를 좋게 하거나 나쁘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때론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주 하는 불평, 잔소리, 뒷담화, 누군가의 사생활을 함부로 말하는 것, 비밀을 지키지 않는 것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돼요. 이런 말들이 어떻게 관계를 망치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깨트릴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싶어요. 목표는 이런 말들을 그냥 피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서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가 좀 더 의미 있고 건설적이 되게 만들려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면 절대 안 되는 말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더 나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말 한마디로 세상을 좀 더 밝고 긍정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불평이나 불만을 말하지 않는다. 얼마 전에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도서관에서 한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에는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걸 읽고 나니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꼈죠. 우리는 가끔 작은 불편함에도 불평을 하곤 해요. 사실 이런 습관이 우리 마음과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자주 불평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많아져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대요. 게다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되면 뇌의 회로까지 바뀌어서 결국은 우리 생각 자체가 부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우리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에 대해 예전 인도의 영적 지도자 라마 크리슈나는 언어는 마음을 통제하는 수단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말이나 행동이 부정적일 때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고 봤죠. 그래서 항상 자신의 말을 절제하고 침묵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으라고 권했어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런 생각을 지지해요.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나틴 셀리그먼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할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점들을 연구했어요.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킨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불평과 불만을 줄이고 조금 더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도 훨씬 더 행복해질 거예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항상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 보세요. 어떤 차이를 느낄 수 있을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생활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요즘 정보 공유가 정말 쉬워졌죠? 얼마 전에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사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매일 쓰는 소셜 미디어나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을 통해서 일상을 나누는 것은 정말 편리하지만 사실 이런 습관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정보를 너무 많이 공개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되고, 그래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사생활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자신감이 더 높고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해요.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기 자신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또 사생활을 잘 지키는 것이 인간 관계에서도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부분을 존중할 때 그 관계는 더 깊고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친밀감이 생기니까요. 예전에 장 자크 루소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는 사생활을 자유의 보루라고 불렀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을 잘 지킬 때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믿었죠. 그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해요. 우리가 스스로를 잘 보호하면 진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정보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사생활이 쉽게 침해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생활을 어떻게 지키고 존중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신중하게 자신의 정보를 관리한다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여정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세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얼마 전에 카페에서 책을 읽다가 뭔가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 책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말하는지, 그 말이 어떻게 각자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었어요. 특히 잔소리에 대한 부분이 인상 깊었죠. 이야기를 나누듯이 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가끔씩 잔소리를 하게 되고 또 듣기도 하잖아요. 잔소리는 보통 좋은 의도로 시작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심지어 관계를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잔소리는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일종의 시도로 볼 수 있는데, 이런 행동은 사람들이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어요. 그 결과 서로 간의 스트레스만 증가시키고 결국은 갈등의 원인이 되죠. 불교에서는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올바른 언어 사용을 권장해요. 불필요한 말이나 상대방을 해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는 잔소리를 포함해서요.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서로의 관계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요. 심리학자 다니엘 고먼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부정적인 감정이 얼마나 쉽게 전염될 수 있는지 설명하면서 잔소리가 갖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경고했죠. 사실 잔소리를 들으면 그 순간 우리의 기분이 어떻게 내려가는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잔소리를 줄이는 건 우리 모두에게 좋아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필요한 조언이나 피드백을 주되, 그 방식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방향이어야 해요.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말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잔소리 대신에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말을 더 많이 나누면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서로의 관계도 더욱 깊어지고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번째로, 뒷담화는 피한다. 얼마 전에 카페에서 한 연구 결과를 읽고 있었어요. 그 연구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뒷담화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이런 상황에 빠지는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뒷담화는 가끔 재미있을 수 있지만 사실 꽤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잠깐의 재미가 결국에는 불신이나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심리학자들 말로는 뒷담화가 그룹 내에서 편을 가르고 사람들 사이에 소외감을 조성한다고 해요. 이런 분위기는 결국에는 집단 전체의 화합을 해칠 수 있어요. 플라톤도 이런 주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는 불필요한 말은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항상 유익하고 진실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사실 뒷담화는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죠. 현대의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해요. 예를 들어 일터에서 뒷담화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이런 습관은 직장 내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뒷담화를 피하는 방법을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첫째, 대화할 때는 그 내용이 건설적인지 상대방을 존중하는지 항상 생각해 보세요. 둘째,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하세요. 셋째, 문제가 있다면 가능한 그 사람과 직접 해결하려고 시도하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항상 생각하면서 자기 반성을 실천하세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섯 번째로 타인의 비밀을 지킨다. 지난주에 한 강연에 참석했었는데요. 강사님이 비밀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비밀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과도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어요. 우리 모두 가끔은 누군가의 비밀을 듣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 비밀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정말 중요해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높은 신뢰를 받는다고 해요. 누군가 우리에게 비밀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동양의 불교와 힌두교에서는 타인의 비밀을 지키는 것을 도덕적인 행위로 봐요. 이런 행위는 개인의 카르마를 좋게 하고 사회 전체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죠. 현대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해요. 비밀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아 존중감이 더 높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리더십 역할에서도 더 잘한다고 하니 비밀을 지키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비밀을 지킬 때 중요한 몇 가지 점이 있어요. 첫째, 자신과 타인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해요. 민감한 정보는 굳이 공유할 필요가 없죠. 둘째,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어요. 셋째, 비밀을 맡은 것은 큰 책임이에요. 이를 소중히 다루는 것이 중요하죠. 비밀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존중받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서로를 더 신뢰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얼마 전에 직장에서 한 팀 미팅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말하는지,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실수로라도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말을 조심해야 해요. 입 밖으로 꺼내면 절대 안 되는 말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불평을 하지 않기, 사생활에 대해 말하지 않기, 잔소리를 자제하기, 뒷담화를 피하기, 그리고 남의 비밀을 지키기 등 5가지를 다뤘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 존중과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는 우리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쳐요. 누군가의 비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신뢰를 쌓는 일이고, 불필요한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내면을 평화롭게 해요. 잔소리를 줄이면 우리의 우정도 깊어지고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가 더 존중받고 사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매일 우리가 선택하는 말들이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니까요.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공감하며 존중하는 말을 선택하면 우리 모두가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영향이 긍정적이길 바라면서 말을 선택하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 모두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입 밖으로 꺼내면 절대 안 되는 말. 얼마 전에 직장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팀원들이 어떻게 말하고 반응하는지 보면서 말 한마디가 사람과 분위기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죠. 이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오늘은 입 밖으로 꺼내면 절대 안 되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말은 정말 강력한 도구예요.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그 말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하루를 좋게 하거나 나쁘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때론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주 하는 불평, 잔소리, 뒷담화, 누군가의 사생활을 함부로 말하는 것, 비밀을 지키지 않는 것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돼요. 이런 말들이 어떻게 관계를 망치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깨트릴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싶어요. 목표는 이런 말들을 그냥 피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서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가 좀 더 의미 있고 건설적이 되게 만들려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면 절대 안 되는 말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더 나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말 한마디로 세상을 좀 더 밝고 긍정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불평이나 불만을 말하지 않는다. 얼마 전에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도서관에서 한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에는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걸 읽고 나니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꼈죠. 우리는 가끔 작은 불편함에도 불평을 하곤 해요. 사실 이런 습관이 우리 마음과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자주 불평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많아져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대요. 게다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되면 뇌의 회로까지 바뀌어서 결국은 우리 생각 자체가 부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우리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에 대해 예전 인도의 영적 지도자 라마 크리슈나는 언어는 마음을 통제하는 수단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말이나 행동이 부정적일 때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고 봤죠. 그래서 항상 자신의 말을 절제하고 침묵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으라고 권했어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런 생각을 지지해요.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나틴 셀리그먼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할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점들을 연구했어요.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킨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불평과 불만을 줄이고 조금 더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도 훨씬 더 행복해질 거예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항상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 보세요. 어떤 차이를 느낄 수 있을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생활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요즘 정보 공유가 정말 쉬워졌죠? 얼마 전에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사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매일 쓰는 소셜 미디어나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을 통해서 일상을 나누는 것은 정말 편리하지만 사실 이런 습관이 우리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정보를 너무 많이 공개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되고, 그래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사생활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자신감이 더 높고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해요.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기 자신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또 사생활을 잘 지키는 것이 인간 관계에서도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부분을 존중할 때 그 관계는 더 깊고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친밀감이 생기니까요. 예전에 장 자크 루소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는 사생활을 자유의 보루라고 불렀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을 잘 지킬 때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믿었죠. 그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해요. 우리가 스스로를 잘 보호하면 진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정보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사생활이 쉽게 침해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생활을 어떻게 지키고 존중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신중하게 자신의 정보를 관리한다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여정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세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얼마 전에 카페에서 책을 읽다가 뭔가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 책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말하는지, 그 말이 어떻게 각자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었어요. 특히 잔소리에 대한 부분이 인상 깊었죠. 이야기를 나누듯이 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가끔씩 잔소리를 하게 되고 또 듣기도 하잖아요. 잔소리는 보통 좋은 의도로 시작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심지어 관계를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잔소리는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일종의 시도로 볼 수 있는데, 이런 행동은 사람들이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어요. 그 결과 서로 간의 스트레스만 증가시키고 결국은 갈등의 원인이 되죠. 불교에서는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올바른 언어 사용을 권장해요. 불필요한 말이나 상대방을 해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는 잔소리를 포함해서요.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서로의 관계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요. 심리학자 다니엘 고먼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부정적인 감정이 얼마나 쉽게 전염될 수 있는지 설명하면서 잔소리가 갖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경고했죠. 사실 잔소리를 들으면 그 순간 우리의 기분이 어떻게 내려가는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잔소리를 줄이는 건 우리 모두에게 좋아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필요한 조언이나 피드백을 주되, 그 방식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방향이어야 해요.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말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잔소리 대신에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말을 더 많이 나누면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서로의 관계도 더욱 깊어지고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번째로, 뒷담화는 피한다. 얼마 전에 카페에서 한 연구 결과를 읽고 있었어요. 그 연구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뒷담화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이런 상황에 빠지는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뒷담화는 가끔 재미있을 수 있지만 사실 꽤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잠깐의 재미가 결국에는 불신이나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심리학자들 말로는 뒷담화가 그룹 내에서 편을 가르고 사람들 사이에 소외감을 조성한다고 해요. 이런 분위기는 결국에는 집단 전체의 화합을 해칠 수 있어요. 플라톤도 이런 주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는 불필요한 말은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항상 유익하고 진실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사실 뒷담화는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죠. 현대의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해요. 예를 들어 일터에서 뒷담화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이런 습관은 직장 내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뒷담화를 피하는 방법을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첫째, 대화할 때는 그 내용이 건설적인지 상대방을 존중하는지 항상 생각해 보세요. 둘째,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하세요. 셋째, 문제가 있다면 가능한 그 사람과 직접 해결하려고 시도하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항상 생각하면서 자기 반성을 실천하세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섯 번째로, 타인의 비밀을 지킨다. 지난주에 한 강연에 참석했었는데요. 강사님이 비밀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비밀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과도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어요. 우리 모두 가끔은 누군가의 비밀을 듣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 비밀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정말 중요해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높은 신뢰를 받는다고 해요. 누군가 우리에게 비밀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동양의 불교와 힌두교에서는 타인의 비밀을 지키는 것을 도덕적인 행위로 봐요. 이런 행위는 개인의 카르마를 좋게 하고 사회 전체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죠. 현대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해요. 비밀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아 존중감이 더 높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리더십 역할에서도 더 잘한다고 하니 비밀을 지키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비밀을 지킬 때 중요한 몇 가지 점이 있어요. 첫째, 자신과 타인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해요. 민감한 정보는 굳이 공유할 필요가 없죠. 둘째,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어요. 셋째, 비밀을 맡은 것은 큰 책임이에요. 이를 소중히 다루는 것이 중요하죠. 비밀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존중받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서로를 더 신뢰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얼마 전에 직장에서 한 팀 미팅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말하는지,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실수로라도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말을 조심해야 해요. 입 밖으로 꺼내면 절대 안 되는 말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불평을 하지 않기, 사생활에 대해 말하지 않기, 잔소리를 자제하기, 뒷담화를 피하기, 그리고 남의 비밀을 지키기 등 5가지를 다뤘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 존중과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는 우리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쳐요. 누군가의 비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신뢰를 쌓는 일이고 불필요한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내면을 평화롭게 해요. 잔소리를 줄이면 우리의 우정도 깊어지고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가 더 존중받고 사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매일 우리가 선택하는 말들이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니까요.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공감하며 존중하는 말을 선택하면 우리 모두가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영향이 긍정적이길 바라면서 말을 선택하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 모두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